5월 29일 목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경기 이렇게 두 잡을 가져갔는데 삼성은 우치가 됐고 지바만 맞았으면 올킬이었는데 아쉽고 오늘은 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신이랑 요코하마. 일본 야구부터 할게요. 한신이랑 요코하마, 듀플란티어랑 잭슨인데 듀플란티어 같은 경우는 직전 요미우리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1실점을 했고 올 시즌 6경기 방어율 1.09입니다. 이닝 소화 자체가 많은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홈런 허용 자체가 없습니다. 올 시즌에 6경기 싹 다 홈런이 하나도 없고 포심이나 커터 다 좋아요. 특히 우타자 상대로는 압도적인 성적이고 포심 구속이 매 경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고 잭슨 같은 경우는 직전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4피안타 1실점을 했고 워낙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투수고 올해는 제구까지 잘 되면서 지금 센트럴 리그 방어율 3위입니다. 포심 위주로 던지면서 커브로 이제 타이밍을 잘 뺏는 게 좀 강점인 투수고 보통 이제 약점이 여름에 더워지는 거 말고는 그 외에는 약점이 없습니다. 더위를 많이 탄다 그거 말고는 없고 이 경기가 어제는 K를 내고도 1점을 못 뽑아서 1대0으로 이제 요코하마가 졌죠. 지금 요코하마가 3경기째 득점이 없고 33이닝 연속 무득점 기록 중입니다. 이게 4번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오스틴이 최근에 계속 못 치면서 점수를 내줄 선수가 없고 어제도 안타는 11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득점 찬스도 있었는데 번트나 이제 대타 같은 걸 안 하죠. 요코가 이제 좀 그런 게 좀 심한데 아무튼 번트나 대타 같은 걸 안 하는 미우라 감독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도 보니까 감독이랑 무라타 코치 경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들이 많고 당장에 이제 듀플란티어는 연타 자체를 칠 수도 피없는도 없는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맞기가 힘들다 보고 이게 치기가 힘들다 보고 어제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점을 더 뽑는 쪽은 한신일 것 같아요. 저번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이제 잭슨이 이겼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예전에 트리플 A 팀메이트고 그랬는데 오늘 똑같이 그대로 노나먹기 이 둘만의 노나먹기 해서 오늘은 한신 승을 보고 1무의 언더에 요코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1대0으로 요코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한신이 1대0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저번 맞대결하고 정반대 결과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 야쿠랑 주니치, 오가와랑 뮬러인데 오가와 같은 경우는 직전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6피안타 1실점을 했고 올 시즌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포크볼이 이제 잘 먹히는 팀 상대로는 충분히 호투가 가능하고 뮬러 같은 경우는 직전 요코하마 원정에서 5.2이닝 10피안타 4실점을 했고 첫 2경기 잘 던지고 3경기 연속으로 계속 맞고 있습니다. 주로 던지는 이제 포심이 공략 당하는 게 크고 결정구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뮬러가 어제는 양투수 호투 속에 결국엔 주니치가 잡으면서 시리즈를 1대1로 돌렸습니다. 올 시즌 뮬러가 원정 경기 다 맞고 있고 특히 처음 오는 오늘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뜬금 호투를 한다 그런 생각을 잘 하진 않지만 야쿠 타선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제도 기타무라 1점 홈런이 전부였고 무라카미나 나가오코는 없는데 최근에 보면 잘 치고 있던 산타나까지 없어져 빠졌죠. 그래서 칠 선수가 없고 팀은 이제 수비 실책 남발에 투수력도 그러니까 불펜도 리그 최악이기 때문에 야쿠 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가와의 이제 미친 호투가 나와야 되는데 주니치 상대로는 포크볼이 먹히지 않았어요. 히로 상대로는 계속 잘 던지죠. 그게 먹히니까. 근데 주니치 상대로는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니치 이기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주니치가 역배죠. 역배던데, 네. 주니치 1승 보고, 주니 1승까지 보고, 언어버는 저득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기준점을 내렸네요. 원래 7.5 어제 주던데, 그걸 7.5를 왜 주지는데, 아무리 친구구장이라도. 양팀 빠따 생각했을 때는 오늘도 6.5로 언더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프레는 주니치 프레는 보겠죠. 주니플. 그 다음 경기. 세이브 대 라쿠텐. 타케오치랑 하워드가 나오는데, 타케오치 같은 경우는 직전 라쿠텐 원정에서 7.2이닝 5피안타 1실점을 했고, 아직 올 시즌에 2경기밖에 안 해서 구속 자체는 작년만큼 안 나왔지만 컨트롤도 좋았고 구종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워드 같은 경우는 직전 세이브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1실점을 했고, 포심 구위가 이제 워낙 좋고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다 좋아요. 제구도 좋고 이제 안정적인 투수입니다. 아직 일본 야구에서는 정규 시즌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시즌 전체는 아니지만 크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라쿠텐에서 에이스죠. 제일 잘 던진 중이고, 어제 경기는 와타나베가 이제 무실점을 하면서 라쿠텐을 잡았는데, 바로 양투수 맞대결이 5월 22일 날 있었고 홈 원정만 바뀝니다. 그날은 이제 라쿠텐이 끝내기로 2대1로 이겼는데, 오늘은 다득점 안 난다고 보고 그 반대로 세이브가 잡지 않을까 봅니다. 뭐 똑같죠. 지금 한신 요코하마 듀플란티어 잭슨이랑 뭐 지금 뭐 타케오치나 하워드나 딱 그 결과의 반대로 봅니다. 오늘 세이브가 잡지 않을까 보고, 그래도 한 점이라도 덧범 쪽은 뭐 네빈도 있고 세이브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하워드가 내려갔을 때 불펜을 털어서 이기지 않을까 봅니다. 세이브 승에. 세이브 1승까지 볼게요. 언더 보고 2.5는 라쿠풀이 맞겠죠. 2.5까지는 못 간다 생각합니다. 1야에서 2.5 가기 힘드니까. 그 다음 경기. LG랑 하나. 손주영이랑 와이스인데, 손주영 같은 경우는 직전 SSG 원정에서 7이닝 2피안타 1실점을 했고, 1회부터 점수도 내주고 투구수도 24개나 됐었어요. 1회부터. 근데 당연히 이제 나는 이제 생각한 게 이닝도 못 끌어주고 계속 맞겠구나 했지만, 그 뒤에 0점이 잡히면서 올 시즌 개막전 이후에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특히 삼진을 11개나 잡을 정도로 포크볼이 잘 들어갔고, 와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 롯데전에 8이닝 4피안타 2실점을 했고, 뜨거웠던 이제 롯데 타선 생각하면, 지금은 가라앉았지만 뜨거웠던 롯데 타선 생각하면 최고의 피칭을 했고, 올 시즌 들어 제일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어요. 2회 유광남에게 맞은 솔로 홈런 말고는 정타 자체가 아예 없었고, 9회 초반에 이제 안타 맞고 선두타자 안타 하나 맞고 내려온 게 답니다. 9회 나는 이제 완투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9회에는 안타 하나 맞고 내려왔고, 아무튼 포심에 강한 롯데 상대로 이제 변화구 위주로 피칭한 게 통했다고 봅니다. 어제 경기는 코엔니는 맞아서 일찍 내려갔고 폰세를 공략하면서 동점까지 만들었던 LG인데, 결국에는 뭐 하나가 이겼죠. 시리즈가 지금 1대1인데 최근 와이스의 변화가 너무 좋아서 저번 롯데전만큼은 호투한다고 봅니다. 근데 와이스가 내려갔을 때 하나 불펜 상대로 LG가 공략할 수 있다 보고
어제랑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가 앞서가고 LG가 따라가고 끝에는 하나가 1점 차 정도 이기고 현대는 또 LG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제랑 비슷하지 않겠나 봅니다. 승은 하나 승을 보고 승리편 1무 보겠죠. 그리고 저득점 보고 LG 프렌의 전반 5이닝은 그래도 하나 쪽을 봐야죠. YS 변화구를 못 친다 생각합니다. LG가 어제는 직구 칠라 했다가 오늘 이제 변화구 칠라 하면 눈에 안 익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SSG랑 NC인데 김건우랑 로건. 김건우는 직전 LG 상대로 2.2이닝 2피안타 1실점을 했고 대체 선발로 나온 것 치고는 2이닝까지는 잘 던졌지만 3회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연속 볼넷 내주고 교체됐습니다. 피치클락 위반으로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부터 제구가 안 잡혔어요. 근데 제구만 잡힌다면 충분히 호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로건인데 직전 두산 상대로 7이닝 7피안타 1실점을 했고 투구 내용 자체가 좋아졌고 원래도 이제 자타자 상대로는 좋았지만 구속이 확실히 시즌 초보다 올라오면서 더 치기 까다로워졌습니다. 로건공을. 어제는 목지훈 상대로 SSG의 홈런이 터지면서 일찌감치 점수가 벌어졌고 무난하게 게임을 잡았는데 SSG가 아무래도 로건공을 처음 보는 SSG 타선들이 연타를 치기에는 좀 까다롭다 생각합니다. 김건우 역시 저번 경기처럼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호투는 할 수 있다 보고 로건이 나올 때마다 원래도 잘 안 터지는 타선이 더 안 터진다고 봅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저득점 경기와 1점 차로 NC가 이기면서 시리즈 동률로 끝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대체로 1점차 승부를 많이 보는데 NC 승 보고 1무에 언더의 SG 프렌 보고 전반 5이닝 무 보겠습니다. 누가 나와도 로건이 던질 때는 득점 지연이 없는데 오늘도 득점 지연이 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이랑 롯데인데 최원태랑 박세웅. 최원태는 직전 롯데 원정에서 3이닝 5피안타 5실점을 했고 원래 이제 잘 던지다가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제구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특징입니다. 역시 2회까지 잘 던지다가 3이닝이 이제 갑자기 무너졌죠. 그러니까 최원태가 이닝마다 기복도 심하고 잘 던질지 못 던질지 참 예측하기 힘든 투수예요. 오늘은 로테이션 한번 거르고 등판이고 박세용 같은 경우는 직전 하나 상대로 6.1이닝 7피안타 3실점을 했고 대전에서 박세용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맞고 손호영의 실책도 나오면서 멘탈도 흔들렸는데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이닝 자체도 길게 먹어줬죠. 올 시즌 나오면은 기본 퀄리티 스타트는 기대할 수 있을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용이. 어제는 우치가 됐고 엊그제 경기는 이제 감보아가 홈스틸 당하면서 게임을 진 롯데인데 선발에서 분명 박세용이 더 믿을만 하지만 직전 최원태가 롯데 이제 강습 타구에 맞으면서 지금 로테이션 한번 걸렀는데 3회 흔들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공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전준우 머리 쪽으로 공도 날리고 계속 맞아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10일 쉬고 온 만큼 멘탈적으로 분명 해보고 있을 것 같고 등판일도 그대로 안 거르고 던지는 거 보면 오늘 하루 밀렸기 때문에 난 리에스가 던질 줄 알았는데 재원태가 그래 던지는 거 보면 분명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보고 재원태가 양투수 호투한다 생각하고 저득점으로 보고 재원태가 오히려 박세웅보다 더 호투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양팀 불펜 때문에 참 언어보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언더를 보고 아무튼 삼성 승에 삼성 1승 보고 언더에 삼성 풀 보고 전반 삼성 승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경기에서 손 맞고 그것 때문에 재원태가 지금 아마 오늘 경기는 멘탈적으로 안 흔들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KT랑 두산 오원석이랑 콜업인데 오원석 같은 경우는 직전 두산 키움 원정에서 5이닝 6피안타 3실점을 했고 키움 상대로 3실점이라 호투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8경기 연속 3실점 이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타자 상대로 슬라이더가 너무 좋고 제구가 흔들려서 포볼을 많이 내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주자가 나갔을 때는 또 피안타율이 낮죠. 다음 이제 콜업인데 직전 NC전에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했고 드디어 메이저리그 출신다운 피칭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여전히 사사구가 3개나 나오면서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피칭이었지만 NC 타선들이 공략을 못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볼에 휘둘러 주면서 아웃해줬죠. 어제는 쿠에바스가 일찌감치 맞으면서 두산이 쉽게 잡고 시리즈가 1대1인데 오늘은 어제 낼 점수 두산이 다 냈다고 봅니다. 오원석이 두산 상대로 강한 것도 있지만 콜업인 나올 때 두산의 득점 지원은 최악이고 콜업인이 KT에게 맞은 기억도 있고 시리즈 자체를 KT가 루징을 가져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KT 쪽 다 보고 오원석만 나오면 가뜩이나 잘 터지는 KT다는 생각해서 다득점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T 승에 KT 1승에 다득점에 KT 풀 보고 KT 풀 보고 전반도 KT 볼게요. 근데 양의지 어깨빵 한 이후로 이제 양의지가 포수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양의지라도 아마 콜업인 공은 받고 싶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아랑 키움 내일 대 김윤환인데 직전 삼성 원정 내일 같은 경우는 직전 삼성 원정에서 6.1이닝 8피안타 4실점을 했고 내일 등판 경기답지 않게 초반에 득점 지원도 나왔고 주로 던지는 스위퍼가 좀 맞아 나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 워낙 좋아서 많이 맞아 보이는 거지. 원래 작년에 내일로 그냥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위퍼를 너무 많이 던지는 게 좀 상대방 눈에 익어 나가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눈에 익으니까 그만큼 많이 던지면. 그다음 김윤환인데 직전 KT 상대로 5.2이닝 8피안타 5실점을 했고 올 시즌 10번 나와서 9패이고 팀적으로는 이제 10패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팀도 지고 본인도 진다는 소리죠. 포심 구위는 이제 좋은 게 있지만 포심 구위는 좋은데 그거 하나만 제구가 됩니다. 제구가 그러니까 포심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제구가 안 되고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포심 하나 노리고 원래도 이제 포심 위주로 이제 노리면서 그렇게 치지만 포심만 노리고 있으면 돼요. 맞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 양현종이 일찍 무너졌고 4점이나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키움이 이제 앞서고 있었습니다. 5회였나 아무튼 앞서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기아승을 갔으니까 그래서 4점을 앞서고 있는데도 키움이 앞서고 있는데도 전혀 지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키움이 풀펜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도 만약에 내일이 이제 4점을 주고 김윤아가 무실점을 한다 해서 5회까지 뭐 4대0이 했다고 해도 지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김도영이 뭐 있고 없고 그것도 상관이 없고 그냥 불펜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 생각해요.
어제 보면 뭐 키움 야수들 실책들까지 그 점수에 영향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오늘 분위기 최악이라 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수입하지 않을까 보고 이 시리즈는 언더를 갈 수가 없어요. 불펜 때문에. 김윤아가 8이닝 무실점 하지 않는 이상 5번 한다 보고 기아 승에 기아 1승에 오버에 기아 마까지 보겠죠. 당연히 기아 5이닝도 기아 보고 또 갑자기 김윤아가 잘 던진다? 해도 불펜에서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 조합을 좀 잘 해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